건축전문대학에 있을 때 갑자기 이게 아니다 싶어서 사표를 내고 파리로 갔습니다. 박사학위 과정으로 그 미술 이론에 현대 미술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유럽 문화와 미술 세계를 탐색하고 학위가 끝나자마자 저는 전업 작가로 파리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. 그 이제 어머님이 진천에 계시는데 홀로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충북대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어요. 그러다가 홍대 취직해서 선생 생활을, 꼰대 생활을 좀 했죠. 그리고는 그동안은 오창에 있는 폐허 건물에서 시골 농가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안성 작업장으로 옮겨요. 그게 현재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흙 아틀리에입니다. 개인이 파리 주변을 방황하다가 그 부처님 사진 한 장을 주셔요, 길에서.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건 상당히 이색적인 사진이죠. 부처님 사진은 부처님이 출가하시잖아요. 길떠남이라는 주제를 얻게 돼요. 그 당시 그 유럽 문학에서 유명한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그게 노마디즘이에요. 유랑이라는 거. 그러면서 세상 많이 떠돌아다녔어요. 제가 그 서중국을 통해서 티벳을 갈 때 어디 감명 받았느냐면 토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황토 집에 대한 애착이 딱 생기는 거예요. 우리가 문명의 시각에서 보면은 원시인 동물 같은 생활이지만 난 그 황토 집의 생활이 나한테 너무 그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오는 거예요. 그래, 요거 한번 나 작품으로 해보겠다. 그래, 결국 그땐 그랬지라는 황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. 그게 요번 전시작에서는 가장 제가 가장 최근작이고 그 프로젝트 드로잉 같은 거는 벌써 수년 전부터 기획했어요. 그래서 황토집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. 내 이야기를 삽입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태어날 때 쌍둥이였습니다. 여기서부터. 그래서 거기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. 그다음에 외국에서 20년 있다 막 백인들 막 화려한 서양 여인을 보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어머니는 그때까지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. 근데 그 시골 여인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또 정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쪽 방에 보면 황토집이라든가 그 전령사들 이런 작품들에는 여인이 등장해요. 그것도 한국의 시골 아줌마, 한국의 시골 아줌마. 그게 그 첫 번째 내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최근 작품이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방앗간이에요. 제 작업장이 안성에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아주 오래된 100년 넘은 방앗간이 있어요. 저기 있는 오브제들은 그 방앗간에 있는 그 방앗 찔 때 사용된 아주 구식. 그러니까 저 벨트가 있고 모터로 돌리고 수공으로 쌀을 넣고 빼는 이런 기둥을 2개 빼온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재조립해서 저 조형물을 만들었어요. 저게 두 번째 설치로. 그리고 쌀은 저한테는 굉장히 영혼이 박힌 오브제예요. 왜냐하면 유럽에서 맨날 바게트만 먹고요, 치즈만 먹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쌀을 1kg 사주면 그걸 아껴 먹는 거야. 아침에는 빵 먹고 점심에는 국수 먹고 저녁에만 밥 먹는 거예요. 그것도 한 공기만. 그러니까 쌀이 한 톨이라도 버리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돼.
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쌀에 영혼이 박힌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쌀이 사실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세히 보면 되게 예뻐요, 쌀알이. 그 다음부터 작품의 그 오브제로 쌀을 선택한 거예요. 이제 쌀 작업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서 온 그 동양의 한국의 향수, 또 어떤 우리들의 의식주라는 아주 기본적인 그 생태학적인 소재인데 그 생명성을 지닌 가장 원초적인 거죠. 저기 방앗간을 보자마자 야, 쌀과 함께 작품 하나 되겠다. 모티브를 딱 얻은 거죠.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, 어둡고 침울한 그 파리의 회색 날씨 속에서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예요. 그러고 점점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. 근데 작품 하고 싶으니까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 같은 파리에서도 이 천을, 그러니까 도매로 파는 상점이, 유명한 상점이 있어요. 사크리띠에르 그 밑에. 거기 가서 제일 싼 광목을 한 피를 사요. 이게 10m, 이게 전체가 20m예요. 20m인데 피면서 큰 붓을, 이렇게 넓적한 붓을 사서 붓으로 막 칠하면서 그냥 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붓자국이 있잖아요. 그죠? 그러고는 그 위에다가 또 같은 검은색이라도 그 질감이 다른, 그러니까 광, 무광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보리 검은색, 뭐 여러 가지 블루기가 있는 검은색, 굉장히 다양해요. 저 검은색은 굉장히 신비하고, 그러니까 마치 블랙홀, 무섭잖아요. 근데 나는 무섭기보다는 빠져보고 싶어. 왜냐면 그 블랙홀에 빠지면 가다 어느 밝은 세계가 열릴 것 같아. 그 만약 유토피 같은 세계가.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상적이고 미스틱한, 난 블랙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. 또 하나 이제 검은색의 추억은 뭐가 있느냐면, 저는 그 노마드 한다고 유랑의 길을 딱 배낭 지고 출발하면요, 물론 지도로 약간 그 행선지 여정을 생각도 하지만 인도다 하면 인도 딱 가잖아요. 그 다음에는 무작정 가요. 그냥 방향을 없이. 그럼 어떤 때는 밤이 됐는데 껌껌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. 낯선 곳에서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밤이 됐어. 그 심정.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밤의 미로거든요. 밤에 그 낯선 곳에서 길을 잊어버렸을 때의 그 조금은 슬프지만 그 어둠 속에 오히려 세계가 열려지는 듯한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계속 검은색을 칠하면 너무너무 깊이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가장 내가 파리에서 그러니까 뭐 앞길 막막해, 돈은 떨어지고 없고 가난하고, 근데 작업은 하고 싶을 때 가장 그 나의 심정을 나타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 참 좋아해.